안녕하세요. MD 내공입니다. MD 스팽입니다.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헤이 토크 시간입니다. 오늘 또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요? 이어폰 제품 박스를 보면 하이레즈라는 마크가 붙어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. 그게 있으면 고음질인 건가요? 하이레즈는 하이 레졸루션이라는 뜻인데요. 네. 뭐 직역하면 고해상도가 맞고요. 그 딱지가 붙으면 이제 고해상도를 의미하는 자격을 가진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죠, 일단. 네, 일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랑 일본 오디오협회에서 만들어낸 개념이에요. 절대적인 기준은 사실 아니고 그들이 이제 봤을 때 이 정도면은 고음질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기준을 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. 예전에는 뭐 테이프 CD 세대에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 DAP 해가지고 고음질 음원 시대가 도래했거든요. 그 파일로 듣죠, 음악을. 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CD를 뛰어넘는 고음질 음원이 생겼고 이제 그런 음원을 제대로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또 리시버도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춰야 된다. 그러니까 기준을 만들어서 뭐 일본에서 만들었는데 어쨌든 세계적인 그런 기준을 세우고 싶은 거죠. 선점하고 싶은 건데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는 사실 마케팅 용어라고 생각을 해요.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소비자 만족도 1위, 그다음에 뭐 어떤 금상, 뭐 수상,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랑 사실 크게 다르진 않다고 보긴 하거든요. 음향 녹음에 있어서 근데 일본의 또 위상이 또 대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AV라고 해서 오디오 비디오는 일본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업계를 선도하는 그런 최신 기술들을 다 이제 일본에서 먼저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먼저 앞서서 그런 기준을 좀 만든 게 아닐까 싶어요. 일본은 자기네들이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쓰는 거고 이제 그 후발주자들 있잖아요. 신흥 음향기기 브랜드들 특히 이제 중국이 많이 그러는데 중국 쪽에서 만들어낸 브랜드는 뭔가 자기네들이 이제 역사가 짧으니까 홍보를 하고 싶잖아요. 그쪽에서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하이레즈 마크를 달아주면 왠지 일본에서 성능을 검증받은 제품이다, 믿고 사세요,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마크를 쓰려면 그 일본 그 협회 쪽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라서 그러고 싶지 않은 브랜드들도 있어요. 네, 그렇지 않은 브랜드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네, 걔네가 뭔데? 왜 우리가 만들어낸 게 좋은 건데 왜 걔네들한테 무슨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지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사실 약간 그 일본 제품에만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변화가 생긴 거는 제나이저가 그걸 달기 시작하고 나서부터예요. 네. 저도 맨 처음에 이 딱지가 붙은 게 아마 JVC나 소니 제품이 먼저였던 것 같은데 오디오 테크니카도 보면 네. 그렇고 근데 이제 차이파이 제품에도 이제 슬슬 몇 개가 붙기 시작했고 제나이저 제품에도 이제 붙었어요. 네. 이 규격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음원 파일이 고음질이냐 네. 고해상도냐 이렇게 결정하는 이제 디지털적인 그런 기준이 있고 네. 이제 이어폰 헤드폰이 그 고음질이냐 이거를 기준 짓는 아날로그적인 그런 기준이 있는데 하나씩 나눠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보통 모델명에 붙었잖아요. 하이레즈가 제품 상자에. 네.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아날로그 파트부터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러십시오. 네. 먼저 그 질문이 그 제품 상자에 붙은 하이레즈 마크를 보고 얘기한 거니까 그 이어폰 쪽부터 먼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날로그 쪽에서는 이 모든 이어폰 헤드폰에 다 이제 그 이어폰 헤드폰이 낼 수 있는 재생 주파수 대역이라는 게 표기되어 있거든요. 네. 스펙표에 보통 있죠. 네, 보통 그 박스에도 보통 표기되어 있고 상세 페이지에도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게 최대로 낼 수 있는 고음이 40kHz를 넘어가면은 하이레즈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인간의 가청 주파수는 20Hz에서 20kHz까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. 그 이상 넘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?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. 돌고래의 영역 아닌가요? 그렇죠. 네. 근데 이 가청 주파수 밖에 있는 그 사운드를 표현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나요?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네. 나이퀴스트 이론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. 나이퀴스트 이론. 네. 그게 뭐냐면 어떤 신호를 완전하게 복구하기 위해서는 그 신호의 최대값의 2배까지 샘플링을 하면은 완전하게 복구를 할 수 있어요. 이게 나이퀴스트 이론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가청 주파수가 20Hz에서 20kHz까지니까 그러니까 최대값이 20이잖아요.
그러니까 40kHz까지 샘플링을 할 수 있으면 네. 20kHz까지는 무조건 복구할 수 있다, 완벽하게. 이렇기 때문에 40kHz를 재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. 이거에 대해서 좀 커뮤니티 보면은 좀 왈가왈가한 부분이 좀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이론하고 현실하고 좀 다른 경우가 좀 많고, 네. 그래서 막 이론적으로 차이가 없는데 들었을 때 다르던데? 라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. 네. 그럼 이제 싸우죠. 이게 원래 뭐 차이가 없는 건데 네 플라시보 효과다. 그래서 뭐 설왕설래 하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 가청 주파수 넘는 게 의미가 있어요. 귀로 듣는 소리가 있고 네. 분위기로 느끼는 그런 게 있거든요. 이건 소리는 아니지만 네. 확실하게 뭐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어요. 그러니까 뭐 변한 거 없는데 이렇게 어디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그게 느껴지는 따가운 느낌이 드는 게 있잖아요.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, 또 이제 누군가가 들어왔더니 방 안에 온도가 2도가 내려갔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네. 근데 실제로 내려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음. 근데 이제 그런 소리가 가청 주파수를 넘는 소리가 나도 네. 귀에는 안 들리는데, 이게 어떤 소리다라는 걸 인식을 못 하지만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뭐 나이퀴스트 이론이고 이걸 따라서 네. 가청 주파수 넘는 소리가 나면은 분위기 형성에는 굉장한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건 이론하고는 좀 별개의 얘기인 것 같긴 해요. 그런 이유 때문에 이어폰 헤드폰에서 아주 심플합니다. 40kHz 이상을 재생할 수 있으면 무조건 그 마크는 달 수 있어요. 그럼 이제 디지털 파트로 좀 넘어가 볼까요? 네, 이게 이전에 가장 대중화된 음원 포맷은 CD였단 말이에요. 16비트. 예, 44.1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좋으면은 하이레즈 인증 마크를 달 수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당연히 궁금한 게 네. 16이랑 44.1이 뭔 뜻이에요?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. CD 음원이 이제 16비트 44.1kHz라 그랬는데 이 비트랑 kHz에 대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비트가 비트 심도라고 해서 사실 이 하이레즈가 나온 게 화질과 달리 음질은 고해상도를 쉽게 알 수가 없어요, 사람이. 네. 그러니까 화질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 크기 해가지고 그 안에 픽셀이 얼마나 조밀조밀하게 들어가 있냐, 누가 봐도 이거는 화질이 좋네, 이건 화질이 나쁘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네. 음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애매해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근데 똑같이 표현을 할 수는 있어요. 네. 음질도 가로 픽셀과 세로 픽셀 나눌 수가 있는데, 세로가 음의 세기입니다. 작은 네. 소리, 큰 소리, 이렇게 해서 이제 세로로 구분할 수 있고, 이게 비트 심도예요. 네. 줄여서 이제 비트라고 간단히 부르고, 오른쪽 가로축은 음의 높낮이입니다. 저음에서 아주 고음까지. 이걸 세분화해서 표현할 수 있으면 있을수록 더 고음질 음원이 되는 거죠. 근데 제 경험상 이 음의 높낮이, 그러니까 킬로헤르츠 샘플링 주파수가 더 넓은 것보다는 네. 음의 색이, 그러니까 비트 심도가 높은 음원을 들었을 때 이거 되게 고음질이다라고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. 제 생각에는 인간이 음의 높낮이보다는 음의 세기를 좀 더 강하게 받아들여요. 그렇기 때문에 음질이 더 좋다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. 16비트랑 24비트가 좀 유명한데 같은 음원을 들었을 때 24비트로 들으면 어떤 점이 더 좋게 들리는 건가요? 소리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. 네. 이거 완급 조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, 이거에 더 능할수록 더 부드럽게 들려요. 아주 약하고 아주 센 소리가 점점 이렇게 나눠질수록 뭐가 각지지 않고 날카롭지 않고 부드럽게 그 사이사이에 조밀조밀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더 부드럽게 느끼게 됩니다. 그래서 장르에 따라서는 하이레즈, 또 이제 고음질 음원이라고 해서 24비트 음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냐는 또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가 더 부드럽게 들려버리기 때문에, 저는 좀 약간 그 팡팡 터지는 임팩트가 듣고 싶다, 그러면 오히려 16비트 음원이 더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더 좋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. 그러면은 힙합, EDM 들을 때 굳이 24비트를 내서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. 그러니까 장르에 따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테스트는 해보셨을 거예요. 그러니까 24비트 음원, 고음질 음원을 구해서 들었는데 좋은 거 맞나? 이렇게 의문이 드는 거는 그런 것 때문이에요. 임팩트가, 그러니까 일반적인 팝이나 아니면 장르 힙합이나 EDM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임팩트가 좀 필요하잖아요. 네. 그리고 좀 약간 찌르는 맛도 좀 있어야 되고, 그런 완급 조절에 아주 능해야 되는 클래식 같은 경우는 좀 변화무쌍하잖아요. 네. 아주 낮고 작은 소리부터 아주 크고 높은 소리까지 아주 다양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24비트 음원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. 그래서 장르에 따라서 고음질 음원 선택했을 때 확실하게 고음질 체감을 느낄 수 있어요. 녹음이 잘 된 것도 중요하죠, 먼저. 그렇죠. 이것도 예전에 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, 네. 정보량이 많다는 거니까 24비트에 84.1kHz를 넘는 음원들이 무조건 음질이 좋냐, 이게 아니에요. 맞아요. 네, 제가 24비트 그 올드 클래식 같은 것도 음원 찾아서 들어보면은 이게 왜 고음질이지 24비트지 하고 의문을
떠올릴 때가 많거든요. 실제로 중요한 거는 그 녹음 환경이 중요하고 네. 비트랑 킬로헤르츠가 높은 거는 정보량이 일단 많다는 건데 네. 그럼 그 정보량 중에서 얼마나 순수하게 음악이 차지하고 있는가는 좀 다른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음악이 반, 노이즈가 반, 하지만 엄청나게 용량은 커요. 이러면은 고음질 음원인가요?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파일 용량이 크다 아니면 비트랑 뭐 샘플링 주파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고음질 음원은 아닙니다.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과 아날로그 쪽에서 하이레즈를 좀 하나씩 살펴봤고 뭐 종합적으로 정리를 좀 해본다 그러면은 근데 예전에 그 내공님이 그 그라도 앰프를 리뷰했을 때 대역폭이 꼭 넓을 필요 없다고 얘기했던 게 좀 기억이 나요. 앰프가 대역폭이 좁지만 음악성이 좋다라고 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. 제가 역시 약간 좀 같은 생각이거든요. 넓은 대역폭이 필요한 음악에서 좀 좋게 작용할 여지가 있지만 뭐 본인이 듣는 음악에 꼭 거기에 맞지 않는다면 딱지 연연할 필요 없이 그냥 즐겁게 음악 감상하면 그게 좋은 음악 감상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디지털과 아날로그 둘 다 양쪽 측면 마찬가지인데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그런 그 녹음 환경이라는 변수 때문에 이 수치가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실제로 고음질 음원을 들었다고 해도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가 좀 갈릴 수가 있거든요. 그런 면 때문에 이 디지털 음원에서 하이레즈가 크게 의미가 있냐? 이거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해요. 마찬가지로 그 아날로그 쪽에서도 이게 재생할 수 있다. 그러면 고음질이다. 이거는 좀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뭐 음역대가 굉장히 넓은 가수들이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가수들이 그럼 정말 가창력이 훌륭한 가수냐? 이건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. 그거는 약간 규격일 뿐이고 실제로는 뭐 들어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가능성이 높은 거죠. 높은 고음을 낼 확률이 높다. 뭐 그 정도인가요? 그러니까 낼 수 있는 음역대가 넓다라는 것도 하나의 조건이잖아요. 음향기기에서 음의 색이라든지 아니면 음의 높낮이 같은 거를 세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건 하나의 조건이고 그게 반드시 그러면 좋은 음향기기냐는 좀 뭐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제 생각엔 하이레즈는 그냥 조건 하나일 뿐인 것 같아요. 너무 뭐 맹신할 필요도 없고 그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제품이다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아까 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브랜드들이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. 왜 굳이 우리가 인증을 받아야 하지? 약간 이런 식이기 때문에 뭐 인증비도 좀 들 것 같아요. 네. 분명히 제 생각에는 그 로고를 만든 게 소니거든요. 그래서 당연히 그쪽에 무슨 개런티라는 거를 지불해야 될 거예요. 그냥 공짜로 갖다 쓰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. 하이레즈는 뭐 판단하는 조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돼요.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녹음 환경이 좋아서 녹음이 잘 되는 환경이라는 게 뭔지 질문이 있었었어요. 심플해요, 그건. 일단 마이크 품질이 좋아야 되고요. 그리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, 그 다음에 차음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.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계속 떠들어요. 근데 거기서 녹음을 한다고 해서 잘 될 리가 없잖아요. 그럼 그 사람 말소리까지 다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. 그러니까 완벽하게 모든 조건들이 갖춰져야 해요. 근데 그게 이어폰, 헤드폰들은 다 무슨 소재를 썼고 어떤 기술을 썼고 이러잖아요. 근데 녹음 환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다 기재하지 않잖아요. 딱 한마디로 표현되는 게 있어요. 무슨 레이블. 그런 음반사에서 녹음을 했습니다. 그러면은 걔네들은 진짜 음질에 신경 쓰는 애들이니까 그런 거 다 갖췄을 거야. 콘서트도 그러니까 음향에 되게 신경 쓰는 가수들이 따로 있어요. 그래서 똑같이 이제 뭐 장충 체육관에서 콘서트를 한다. 그 해도 이제 음향이 천차만별이에요. 왜냐하면 거기에 얼마나 설비를 투자할 거냐, 그다음에 얼마나 엔지니어들이 그거를 맞출 거냐. 악기수가 다 따로따로잖아요. 뭐 드럼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다 뭐 보컬도 있고 다 다를 건데 그거를 그 공간에 맞게끔 다 세팅을 해줘야 돼요. 이퀄라이저도 맞춰야 되고. 근데 그런 거를 얼마나 신경 쓰고 할 거냐, 그런 거를 하려면 전문 엔지니어를 불러서 돈을 주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잘 안 하죠. 그러니까 국내 음반들이 음질이 떨어져요. 왜냐하면 그런 거에 장비를 덜 투자하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해외에서 녹음한 게 되게 좋고, 그다음에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신보를 낼 때 해외에 가서 어떤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해왔다 이런 것들도 뉴스에 나오거든요. 그런 게 이제 그 녹음 품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은 게,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이레즈가 달린 애들은 성능이 좋잖아요. 기본적으로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음원을 더 가립니다. 그래서 안 좋은 품질의 음원을 기가 막히게 잡아내요, 성능이 좋은 애들은. 그러니까 보스 같은 경우에는 해상력이 떨어져요. 근데 그게 더 인간이 듣기 좋기 때문에 그래요, 일반적으로. 그러니까 녹음 품질을 다 보스가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너는 음질 낮은 파일로 음악 듣지 마, 이럴 수가 없잖아요. 누군가는 조잡한 음원을 듣거든요. 그런 것도 다 두루뭉술하게 좋게 들려줘야 해요. 그래서 소니는 업샘플링을 한 거고, 그 다음에 보스 같은 경우에 해상력을 아예 죽여놔요. 그래서 그냥 분위기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. 지금까지 하이레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